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죠. 5명을 일렬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야. 순열에서는 얘들아 n명을 모두 뭐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n팩이에요. n팩. 알겠지? 또는 뭐냐면 n명에서 n-1명을 뽑아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얘도 결국에는 n팩이라고 보시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5명을 모두 세우겠다라고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5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쵸? 5명 중에서 4명을 세우겠다라고 하더라도 4명을 세운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당연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요. 마지막 여기는 결국에는 곱하기 얼마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곱하기 1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n명을 나열하는 거나 n명에서 n-1명을 나열하는 거나 결국엔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의자가 5개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의자 5개가 있는데 여기에 5명이 앉는 방법도 당연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5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자가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4명이 앉는 것도 말 그대로 얘네 둘이가 몇 개 차이니 얘들아? 1개 차이지. 그러니까 2개를 비교했을 때 뭔가 1개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n-1개를 뽑는다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1, 2, 3, 4번이라고 만약에 하면 1번 친구도 어디 앉을래? 그러면 얘는 5개 중에 하나 앉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번 친구 같은 경우도 1번 친구가 앉은 그 하나 빼놓고 나머지 앉을 수 있으니까는 4가지가 되고요. 3가지, 2가지 이런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의자라든지 어떤 자리에 앉는다라고 했을 때 2개가 1개 차이가 나면은 그냥 그대로 n팩이다. 둘 중에 많은 거 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5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5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머릿속에 사고는 5명 나열하는 거니까 5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아. 이렇게. 알겠니? 그러고 나면은 첫 번째 자리에 어쨌든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이니까 이게 바로 5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5명을 그냥 나열하는 거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5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겠다는 건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6명이 있는데 자리가 몇 자리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얘들아? 3자리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는 얘기는 3명 자리만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6이 되겠지. 6명 중에 1명이 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5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4가 되니까 이거를 곱한 게 30에다가 얘니까 120까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명이 있습니다. 반장, 부반장, 총무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고 했지?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야 되나? 3자리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10이 될 것이 10이 될 것이고요. 9, 8 이렇게 되니까 72에다가 10 곱하니까 7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숫자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보통 이제 0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3자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알아듣겠어? 그런데 3자리 자연수라고 했지. 자연수니까 당연히 누구는 올 수가 없어요. 맨 앞자리에는 0은 올 수가 없는 거야. 0은 올 수가 없으니까 0을 제외한 4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만약에 하나가 왔다고 쳐보자, 그냥. 그러면 이 두 번째 자리는 0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무언가 하나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세 자리 자연수 되게 간단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세 자리 수 중에서 이번에 짝수야. 짝수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르 자리에 짝수가 와야 돼. 0이나 짝수가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런 거 조심할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숫자 0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여기 생각을 하셔야 돼.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면 되냐? 하나, 둘, 셋인데 여기에는 0이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는 누가 올 수 있어요, 얘들아? 2나 4가 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들으셨죠? 0이 오는 케이스하고 2, 4가 오는 케이스를 왜 나누냐면 여기에 만약에 0이 와서 그럼 0이 온 거잖아, 일단은. 그러면 1, 2, 3, 4, 4개가 남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되겠어? 4명 중에 1명이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그럼 뭐 4명 중에 만약에 1명이 왔다라고 치면 몇 명 남은 거니? 3명 중에 1명이 와야 되니까 3, 4 해가지고 12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나 4가 오는 케이스는 여기는 또 누가 뭐다? 0이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그냥 3개로 나누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해서 아예 그냥 여기에 2가 오는 경우 이렇게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여기는 2가 온다고 했으니까 2는 무조건 이제 못 오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2가 올 때는 0도 이 맨 앞에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1, 3, 4 얘네들이 와야 되니까 세 가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셋 중에서 무언가 하나가 이제 같다라고 생각해보지 알겠지? 그러고 나면은 두 개에다가 이번에는 1 자리는 누가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 10 자리에는 0도 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세 가지가 된다. 그래서 얘는 3, 3, 9, 9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2가 오나 4가 오나 결국에 얘네 둘이는 경우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똑같은 상황이겠지. 여기 어차피 0이 못 오는 경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9가지가 되고 얘네가 18가지가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30가지가 답이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면은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이 여기에는 말했던 것처럼 2나 4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2나 4 둘 중에 아무거 하나 왔다고 쳐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중에서 와야 되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는 0 포함해가지고까지 세 가지. 그 다음에는 2가 오는 경우도 있고 뭐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4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18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여러분이 더 하신다면 조금은 더 계산 과정을 좀 뭐 할 수가 있어? 줄일 수가 있겠지. 어차피 0이 오는 1의 자리에다가 0이 오는 경우하고 1의 자리에 2 또는 4가 오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죠, 사실은. 맞죠? 자, 그래서 2번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 3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3번이 실제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 조금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세 자리 수 중에서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쌤이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수 판정법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배수 판정법에서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의 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 숫자, 각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있는 각 세 숫자를 더한 게 뭐가 되면 된다고? 3의 배수가 되면 걔는 어떻게 숫자를 바꿔서 자릿수를 바꾸더라도 3의 배수가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0, 1, 2가 오면 3의 배수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는 얘밖에 없겠죠. 6이 되는 경우는 뭐가 6이 되는 경우는 0을 낀다라고 하면 0, 2, 4가 있겠지. 0, 2, 4. 0 끼고 또 6의 배수가 6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0, 2, 4밖에 없죠. 그러면 0이 끼지 않고 6이 되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얘들아? 1, 2, 3이 있겠지. 1, 2,
3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면 또 6의 배수가 되는 6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얘들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하면 되겠어? 세 숫자를 합쳐가지고 9가 되는 경우 체크해 보면 되겠지. 9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2, 3, 4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일단은 3의 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숫자들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은 제일 작은 거 3개를 몰았을 때가 최소값 3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3개를 했을 때는 얘가 뭐가 돼? 9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이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를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몇 가지를 내가 쓸 수 있냐라고 보면은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올 수가 없어? 0이 올 수가 없죠?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2 곱하기 둘 중에 하나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2가 되고 얘는 1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다, 그쵸? 얘도 하나, 둘, 셋 하면 0 못 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도 네 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1, 2, 3이나 여기는 2, 3, 4 같은 경우는 세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나 올 수 있어, 없어? 아무나 올 수 있지? 그러면 들어갈 친구가 3명이고 들어갈 자리가 3자리, n명을 n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라고요? 그게 바로 n팩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n명을 n-1자리 넣거나 n-1명을 n자리 넣거나 한 명 차이 나는 것까지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n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빨라져요, 하는 게. 물론 여기에서 여기 맨 앞에 들어오는 경우가 3가지고 셋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하나 들어왔을 거니까 2개, 그 다음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얘는 이제 숫자가 좀 작잖아, 그치? 숫자가 좀 만약에 더 커진다면 내가 좀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3명이 3자리에 온다. 그냥 3팩 해가지고 6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3명인데 3자리 이렇게 내가 정리하는 방법이 되니까 3명이 3자리에 온다. 얘도 마찬가지 3팩이니까 뭐가 된다?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다 더해보면은 총 몇 가지? 20가지의 세자리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3에 대해서 꼭 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추가로 4번. 4의 배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세 자리 숫자를 뽑았어요. 알겠지? 3개 숫자를 뽑아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한번 구해봐라.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가 거의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4의 배수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00의 자리는 어차피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이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여기는 10의 자리와 여기는 1의 자리에 들어갈 친구들을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숫자들로 4의 배수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어? 0, 4가 있겠다. 그쵸? 또 뭐 0, 8은 안 되잖아. 그럼 뭐가 있겠니? 1, 2가 있겠지. 그 다음에 4단 그냥 9단 쭉 하시면 돼요. 16 당연히 안 되고요. 누구 가능합니까? 20 가능하죠. 이렇게. 또 누구 가능하니? 24 가능하고요. 또 누구 가능하니? 28 안 되고요. 32 가능하고요. 또 36 안 되잖아. 누가 가능합니까? 40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44가 넘어버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0사잖아. 0사니까 0하고 4가 못 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여기는 1, 2가 왔어. 1, 2가 와버리면은 0도 못 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3이나 4가 밖에 안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 그러니까 0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0은 이제 100의 자리에 무조건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0이 썼으면은 3개가 되고 0이 없으면은 잠깐만 0이 있으면은 몇 개라고? 잘못했네. 거꾸로 했네. 0이 있으면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아니야. 0이 썼으면은 3개입니다. 그쵸? 0을 안 썼으면 2개. 0을 썼으니까 얘는 몇 개가 되겠어? 3개. 0 안 썼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2개. 0 안 썼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2개. 0을 썼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3개. 그래서 3, 2, 3, 2, 2, 3. 이거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는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뭐 해야 돼? 풀 수 있어요. 이런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기말고사에서.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둘 중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이웃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개념을 잡아줬냐면 묶어줘라 라고 얘기했어. 묶어줘. 묶어서 몇 명으로 보자? 한 명으로 보자는 얘기지. 왜 한 명으로 보냐면 이웃하는 애들은 다른 친구들하고 자리를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돼? 단체로 바꿔야 돼. 단체로. 단체로 바꿔야만이 걔네들이 뭐 하는 거니까 이웃할 수 있으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여학생 3명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몇 명으로 보겠다는 거니? 한 명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학생 1명, 남학생 몇 명? 4명을 일단 나열하는 경우수니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5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학생 이 3명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꿔도 돼. 자기들끼리는. 자, 남자 1번, 여기 여학생 3명, 그 다음에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에는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이 있어도 되고, 여학생 1번이 자리 바꿔서 여학생 3번, 여학생 2번 이런 식으로 있어도 얘네들은 어차피 다 뭐가 되는 거야?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5팩 곱하기 여학생 3명을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3명을 3명 자리에다가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뭐가 되냐? 3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5팩은 120이에요. 3팩은 6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7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뭐하도록? 않도록 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여학생들은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친구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학생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먼저 나열하면 되는 거야? 남학생을 먼저 나열하면 돼. 남학생 4명을 니네 알아서 줄 서. 그게 바로 뭐야? 4팩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4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학생 4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이 섰다고 한다면 여학생은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남학생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화살표 자리에만 들어가고요. 화살표 자리 사이에는 누가 있어? 남학생이 딱 있기 때문에 절대 여학생들이 뭐 할 수 없어? 이웃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학생은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들어갈 자리는 몇 군데예요? 5군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5팩 하면 안 된다고. 몇 개 차이가 났을 때? 1개 차이가 났을 때만 큰 거 팩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많으면 당연히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학생 1번한테 너 어디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5개 중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5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학생 2번 어디 들어갈 거야? 여학생 1번이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4개밖에 안 남았겠죠. 그러면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 얘는 3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호로 굳이 쓰자면 뭐가 되는 거냐? 5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나열하는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러한 기호에 너무나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자리 3개, 아니, 이렇게 여학생 3명 이렇게 해놓고 5개 자리가 있으니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가 60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4팩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4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예요.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대로 줄서기. 교대로 줄서기는 얘들아, 교대로 선다라는 말이 만약에 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교대로 선다라고 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원수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인원이 같거나 인원이 몇 명 차이 날 때만 가능하냐? 한 명 차이 날 때만 가능합니다. 인원이 2명 차이 날 때는 절대 교대로 줄 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 여학생 2명이야. 남학생이 4명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교대로 선다고 했으니까 자, 남학생이 먼저 서고 여학생이 서고 남학생이 서고 여학생이 서고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남학생이 몇 명이 남았어? 2명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아닌 거야? 교대가 아닌 거지. 알겠어? 그래서 교대로 줄을 서겠다라고 말하면 인원수가 같은 거는 당연히 가능하지. 여기가 만약에 뭐 4명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3명이라고 해도 당연히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오고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오면은 가능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교대로 줄서기 같은 경우는 같거나 한 명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경우하고 한 명이 되는 경우는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한 명 차이 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이면 반드시 맨 앞에 누가 서야 되냐? 남학생이 서야 돼. 반드시. 만약에 여학생이 서면 여학생 서고 남학생 서고 여학생 서고 남학생 서고 여학생 서고 남학생 서고 그러면은 여학생은 다 섰잖아. 그럼 다시 여기에 누가 올 수밖에 없어? 남학생이 올 수밖에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한 명 차이가 났을 때는 반드시 누구부터 와야 되냐? 많은 사람부터 와야 돼.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부터 이게 여자부터 이렇게 줄을 서게 돼버리면은 마지막에 가서 남자가 2명이 이렇게 교대가 아닌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원이 1명일 때는 남학생 자리, 여학생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남자가 앞에 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1명일 때는 남학생은 남학생 자리에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남학생 4명이 있고 남학생 자리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잖아? 그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그게 바로 사팩이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팩 하시고 곱하기. 그러면 여학생들은 어디 오면 되겠어? 여학생 자리 들어가면 돼. 여학생 자리가 3개가 있고 여학생이 3명이니까 세 자리에 3명이 들어간다. 당연히 뭐가 되겠어? 3팩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인원수가 1명이다. 아니 인원수가 1명 차이 난다. 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n명이면 어느 누군가는 뭐가 겠어 얘들아? n-1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큰 거 팩, 작은 거 팩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인원수가 같다는 얘기는 여학생이 3명이고요. 남학생이 3명이다. 이렇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방법이 2가지가 있다니까. 어떻게 2가지가 있냐? 여학생이 이렇게 먼저 서고 남학생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냐? 당연히 남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먼저 서고 여학생이 뭐 할 수 있어? 두 번째 짝수 쪽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인원이 같을 때는 누가 먼저 설래? 라고 했을 때 남학생이 설 수도 있고 여학생이 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크게 몇 가지가 일단 먼저 존재하냐? 2가지가 먼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케이스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 일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니? 그러면 남학생 자리가 이 자리고 여학생 자리 이 자리고 남학생 자리가 이 자리잖아. 즉 남학생 여학생 자리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고정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학생 3명이 여학생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되니?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남학생 3명이 남학생 자리에 들어가도 뭐가 되겠어? 3팩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일반화 시켜보면 인원이 같은 경우는 n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인원이 같을 때 교대로 서는 방법은 빨간색이 먼저 올 건지 파란색이 먼저 올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두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n팩 곱하기 n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이 교대로 서는 방법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조금 뭐 정리하시고 뭐 어쨌든 이제 기말되기 전에는 암기를 좀 하시면 좋겠지. 교대 서는 건 얘들 어떤 경우만 가능하다고? 인원이 같거나 한 명 차이 날 때만 가능해. 알겠어? 그리고 교대 서기는 전반적으로 팩팩이야. 팩팩 그냥. 팩팩인데 인원이 한 명 차이 나는 거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니? 팩팩 하면 되는 거야. 왜? 한 명 많은 집단하고 한 명 적은 집단이 누가 앞에 설 거냐라는 걸 따질 이유가 없어. 한 명 많은 집단이 무조건 앞에 서야 되니까. 알겠지? 근데 인원이 만약에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야 누가 앞에 설 거야? 남자가 먼저 설 거야? 여자가 먼저 설 거야를 뭐 할 수가 있다고? 따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남학생이 3명이고요. 여학생이 3명입니다. 인원수가 지금 뭐하니 얘들아? 같아. 그러면 누가 먼저 설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고 나면은 자 남학생 니네 자리 서 그게 바로 뭐야? 3팩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학생 이제 니네 자리 서 그럼 세 자리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3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3팩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3팩은 6입니다. 6 곱하기 6, 6, 6이 36에다가 2 곱하니까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학생이 4명이에요. 여학생이 5명이에요. 누가 먼저 설래? 따질 거 없다는 얘기하니까 여학생부터 무조건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 5팩 곱하기 남학생 4명 4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120가지고 여기는 24가지니까 두 개를 곱하면 상당히 큰 수가 나오겠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대로 줄서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 중에 조금은 쉬운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셨습니까? 수열의 수고요. 제한 조건이 있는 수열의 수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한 부분이야? 조금 복잡해. 제한 조건이라는 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문제를 낼 때마다 뭐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뭐 하는 거니까 그때 요구하는 거니까 그 요구사항을 내가 뭐 해야 돼? 파악을 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제 보면 S가 자 지금 7개예요. 그쵸?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뭐 이렇게 깔아놓으세요. 항상. 이게 편해. 자, S가 어디 온다고 얘들아? 맨 처음. 그럼 무조건 S는 여기 오는 거야.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경우의 수에서는 누군가가 만약에 고정이 딱 되잖아. 그러면 걔는 무시야, 무시. 경우의 수가 뭐니 얘들아? 어떤 A라는 친구가 1번도 들어갈 수 있고 2번도 들어갈 수 있고 3번도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가지수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야 S 너는 맨 앞에 있어? 그럼 S는 다른 자리에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고정된 친구들은 그냥 무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맨 앞자리는 S가 이렇게 이제 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P는 어디 온다고 얘들아? 그럼 P도 맨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총 7개 중에서 고정된 게 몇 개죠? 2개야. 그러면 자유로운 애들이 몇 명이 되는 거야? 5명이 되는 거야. 그럼 이 5명을 갖다가 이 5자리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니?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5, 팩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가지수는 120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얘는 뭐 간단해요. 자, 2번하고 3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면은 S하고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경우의 수는 틀부터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이 눈으로 체크할 때 쉽거든. 알겠지? 그럼 S하고 P 사이에 2명이 들어온다니까 일단 나는 몇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 4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바깥쪽으로는 S나 P가 들어올 것이고 그 안쪽에 2자리는 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셋, 넷 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는 이 바깥 자리, 양쪽 자리를 내가 먼저 뭐 할 거야? 체크할 거야. 양쪽 자리가 몇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2자리가 준비되어 있죠? 양쪽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S하고 P밖에 없죠. 2자리에 2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2팩이지. 2팩은 실제로 2입니다. 2.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S가 오면 여기 P가 무조건 와야 되고 여기에 P가 오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S가 오니까 이게 바로 두 가지란 얘기야. 경우의 수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처음에 너무나 막연하면 오히려 막 우리가 함수나 이런 거보다 더 어려워요. 왜? 식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천천히 이렇게 설명 좀 해주고 있잖아. 이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의 언어로 잘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어쨌든 처음에 두 가지입니다. 곱하기. 됐죠? 그 다음에 총 7명인데 몇 명이 지금 이미 결정이 됐어? 2명이 결정이 됐어. 그러고 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어? 5명이 들어올 수 있겠지, 당연히. 7개 중에 S하고 P는 정해졌잖아, 자리가. 그럼 S하고 P가 아닌 나머지 5개 중에서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여기에 들어올 친구가 몇 명 있을까? 뭐 5명이겠지, 몇 명이야. 5명 중에 아무나 와도 되니까. 그럼 여기 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이제 22 추가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그냥 S하고 PS니까 E하고 C가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얘가 될 거니까. 알겠지? 그럼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다음이 뭐냐면 S하고 P 사이에 두 개 문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야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절대 뭐 할 수가 없어? 흩어질 수가 없어 이거야.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이 이 세 명이 여기 안에 끼고 들어오면은 당연히 돼, 안 돼요? 조건이 안 맞죠. SP 사이에 2명이 들어와서 나는 이미 다 결정을 했어, 그거를.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나도 끼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뭘로 보냐면은 한 명으로 보는 거야, 한 명. 왜? SP 사이에 2명이 들어온 얘네들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맨 뒤에 있을 수도 있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얘를 한 명으로 보면 몇 명이 더 있습니까? 3명이 더 있죠. 총 7명이니까 이렇게 4개는 하나로 묶었고 나머지 그러면은 여기 뭐 얘를 볼 때는 I 있고 A 있고 L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I하고 A하고 L하고 묶여져 있는 친구하고 얘네를 몇 명으로 보는 거야? 4명으로 보고 얘네를 뭐 해버리는 거야? 나열해버리는 거지 그냥. 알아듣겠니? 그럼 그 나열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가 아니고요. 4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팩.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곱해지냐? 4팩에 해당하는 24가 추가로 곱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처음에 어쨌든 뭐 개인의 약간 어떤 뭐 수학적인 뭐 감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는데 단계를 딱딱 끊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를 잘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죠? SP 사이에 2명만 들어와야 돼. 근데 SP도 S가 무조건 앞에 P가 뒤에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SP가 들어올 수 있고요. PS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가운데 2명 누가 들어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근데 그 누가 들어오지에는 5명 중에서 2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이렇게 해서 20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선택받은 한 팀이야.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움직여야 돼? 같이 움직여야 돼. 나머지 3명이 여기 사이에 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4개를 나열 쫙 해버린 게 바로 뭐가 된다? 24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2번 문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3번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뭐가 나왔어, 얘들아? 적어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얘들아,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전체에서, 어디에서? 전체에서 요구하는 내용, 요구사항이 아닌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자, 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음이 오고 여기에 자음이 오는 경우도 되겠지. 한쪽 끝에 모음이 오면 되니까. 여기에 자음이 오고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도 조건에 맞죠? 적어도 한쪽 끝에만 모음이 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음이 오고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무언가를 요구사항을 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계산을 각각 하셔가지고 뭐 해야 돼? 이거를 더한 게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전체입니다. 전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7개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열해버리는 거야. 7명을 나열하는 게 바로 뭐라고? 7팩이야, 7팩. 뭐라고요? 7팩. 알겠지? 자, 그러면 7팩에서 뭘 빼면 되는 거니? 양쪽 끝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 거 생각을 해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그러면은 그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냐고. 양쪽 끝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도 자음이 오고요. 여기에도 자음이 오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5개는 자음이 오든 모음이 오든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야. 문제에서 지정된 것만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자음 몇 개죠? 하나, 둘, 얘는 자음 아니고 셋, 아니고 4개 이렇게 되겠지. 자음이 4개잖아. 맞습니까? 들렸나요? 맞죠? 그러면 4명이 몇 군데 들어오는 거야? 2군데 들어오는 거지. 4명이 2군데 들어오는 거는 4팩이 아니라고. 몇 개 차이 나야 된다고? 1개 차이 날 때만 팩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명인데 2자리 있다는 거는 그 4명 중에서 여기 자리에 들어올 친구가 몇 명이 되겠어? 4가 되겠지. 4. 4명 중에 아무나 들어오면 되니까. 여기 4.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알아듣겠니? 4명이니까. 그러면 4, 3 해가지고 12 내가 계산했어. 됐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5개 자리가 있는데 5개 자리에는 남은 이 숫자 5개가 그냥 아무렇게나 와도 상관없잖아. 어떤 제약 조건이 없죠. 제약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5팩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5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계산하는 것을 그냥 보여줄게요. 그러면 7팩은 6팩이 뭐라 그랬니? 720이라고 했어요. 모르면 하여튼 거기까지만 외워놓는 게 좋아. 잘 나오니까 720에다가 7을 하나 더 곱하면 0, 1은 0, 7이 14 49니까 5040 이게 바로 7팩이야. 5040. 그러면 5040에서 5팩은 뭐가 됩니까? 120이 되겠죠? 그럼 120에다가 12를 곱하면 1440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뭐 빼셔도 상관없겠지.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이렇게 팩 숫자가 그나마 얘는 이제 적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19팩에서 만약에 12 곱하기 만약에 17팩 이래버리면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얘는 7팩이라는 게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쵸? 7팩이라는 거는 7, 6, 5, 4, 3, 2, 1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5, 4, 3, 2, 1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5팩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7팩이라고 결론적으로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7, 6에 42 곱하기 5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42 곱하기 5팩에서 누구를 빼는 거니 얘들아? 12 곱하기 5팩을 빼는 거야. 뭘로 묶어낼 수 있어? 5팩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 500 곱하기 42에서 12를 빼니까 뭐가 되겠니 얘들아? 3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500이라는 게 120이니까 120 곱하기 30이니까 36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는 뭐 7팩이 뭐 7팩은 5040, 5040, 5040 그리고 뭐 이건 또 뭐 숫자가 크지 않으면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한 10팩 이렇게 가버리면은 되게 골치 아파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자, 사전식 배열에 의한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냐면, 사전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거의 뭐 사전을 안 써가지고, 사전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뭐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자, 5개의 문자 A, B, C, D, E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얘까지 나열할 때 다음 문자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여기 있는 친구는 몇 번째 문자열에 해당이 되겠느냐 이 얘기고, 87번째 오는 문자열은 누가 되겠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 이 A, B, C, D를 갖다가 선생님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A가 1, B가 2, C가 3, D 4, E 5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얼마가 되냐라고 보면요. 3, 2, 1, 그 다음에 5,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1, 2, 3, 4, 5를 이렇게 나열해. 나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앞에 나오는 게 1, 2, 3, 4, 5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 나오는 거는 1, 2, 3 얘네가 자리를 바꾼 5,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때 32,154는 과연 몇 번째 숫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지금 3만대니까 만대보다는 어디 있겠어 얘들아? 뒤에 있겠지. 그쵸? 그러면 맨 앞에 1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이 오고 나머지 4개가 자유롭게 여기다가 나열한다는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4개를 나열하니까 뭐가 되겠니 얘들아? 4팩이 되니까 만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모두 2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아직 3만대니까 그러면 2만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역시 얘가 뭐가 되겠어? 4팩이 되겠지. 그러면 얘도 24개가 될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순서를 내가 딱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누적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 즉 만대에서부터 2만대까지는 48개의 순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만대가 왔습니다. 3만대가 왔는데 여기다가 4팩 하면 안 되겠지. 얘가 지금 3만 얼마야 얘들아? 2천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3만 1000보다는 뒤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2개가 지정이 됐으니까 3개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팩이 돼가지고 6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6을 더해주니까 54번째까지는 3만 1000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자 3만 2000이 되고요. 여기가 1000이니까 이 정도 한두 개 남았을 때는 직접 내가 순서를 써보는 게 좋아. 그러면 3만 2000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돼야 되니까 1100 이게 가장 적겠지. 그 다음에 32,154가 그 다음 수가 되겠지. 맞죠? 숫자가 작을수록 뭐 한 거니까? 앞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A, B, C, D, E보다는 숫자로 할 때 우리가 느낌이 조금 더 편해. 왜냐면 작은 숫자가 앞에 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1,000 제일 큰 숫자 542가 제일 큰 숫자죠. 얘가 54번이 되는 거야. 얘가 54번. 3만 1000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얘잖아. 그치? 얘가 54번이 되고, 그럼 얘는 몇 번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56번이다라고, 아니 55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 번째가 돼야 되니까 50 몇 번이 되겠어? 6번째에 32,154라는 숫자가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6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87번째 오는 거는 뭐냐? 라는 얘기야. 하는 방법 똑같아요. 맨 앞에 만대가 왔어. 그러면 너는 4팩이니까 24개가 올 거야. 자, 그 다음에 2만대가 왔어. 2만대 마찬가지도 너도 4팩이니까 24개니까 2개를 더해서 48번째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아직 멀었잖아. 87이니까. 그 다음에 3만대도 마찬가지로 4개를 나열하면은 24가 될 것이고요. 24 더하면 72번째까지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만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4를 해버리면 얘가 96이 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 4만 1000대 한번 따져보는 거지, 이렇게. 4만 1000대. 4만 1000대는 여기다가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가지가 돼서 78까지는 4만 1000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4만 2000대 같은 경우도 3팩을 하시면 6이 되니까 80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87이니까 84니까 되게 가까워졌잖아,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면 직접 나열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4만 3000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뭐겠어? 제일 작은 수라는 거는 나머지 숫자 중에 작은 수가 앞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43,125가 85번째 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럼 얘보다 큰 거는 43,000, 얘네 둘이 숫자를 바꾼 거. 100대는 건들지 말고 52가 86번째 수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수는 43,000. 100대는 이제 다 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200대가 돼야 되고, 그나마 작은 거는 바로 뭐가 되냐? 15가 그나마 작겠지. 그러면 얘가 87번이 바로 43,215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숫자가 클수록 뒤에 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해주면 되냐? 문자 열을 지금 한번 구해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는 뭡니까? D네요. 그 다음에 3000 C, 그 다음에 E,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1번 A, 그 다음에 5번이니까 이 철자가 87번째 오는 단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한 거는 하면서 이렇게 나열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뭔가 구하려는 쪽에 가까이 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직접 여러분들이 2-3개 정도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번호의 그 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알파벳으로만 예쁘게 뭐 하면 되는 거야?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2명이 있네요. 그리고 여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대. 근데 이 놀이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줄에 2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 5줄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서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4명이 놀이기구의 의자에 앉는 경우 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거고, 이런 문제는 실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놀러 갔어. 근데 남자 여자 짝을 지어서 같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 나 누구하고 앉을래부터 정해야 되겠지. 남자 여자 짝꿍을 먼저 정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럼 남자하고 여자 짝꿍을 지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똑같아요. 남자 애들이 여자 애들을 만약에 짝을 정한다고 하면 2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게 바로 2팩이라고. 남자 1번, 남자 2번 있고요. 여자 1번, 여자 2번 있으면 너부터 짝 만약에 정해.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그러면 남자 1번이 짝을 정하면은 남자 2번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나머지 친구하고 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짝꿍 정하는 방법이 2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짝꿍
1번 팀하고 짝꿍 2번 팀이 뭐 한 거니 얘들아? 정해진 거야. 그러면 짝꿍 1번하고 짝꿍 2번 팀이 하나, 둘, 셋, 넷, 5줄이 있으니까 짝꿍 1번한테 먼저 어느 줄에 앉을지 줄을 선택하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짝꿍 1번한테 너 몇 번째 줄 앉을 거야? 당연히 몇 가지가 있겠어? 5가지가 있겠지. 5 곱하기. 짝꿍 2번도 어디 앉을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4가지가 되겠네. 여기서 20가지가 나온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보통은 이제 2 곱하기 20 해가지고 40을 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짝꿍 1번이 만약에 첫 번째 줄을 택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 마지막 줄을 앉을 거야. 이렇게 정했다고 한번 해보자. 줄만 정한 거야, 줄만. 뭐만 정한 거라고? 줄만. 그럼 마지막에 뭘 해야 되겠어? 남자, 여자가? 너 어디 앉을 거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짝꿍 1번 팀이 남자, 여자 2명인데 자리가 2개잖아. 그럼 짝꿍 1번이 두 자리에 앉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 이팩이라고. 맞죠? 남자애가 만약에 뭐 여기 앉으면 여자는 여기 앉을 것이고 남자가 여기 앉으면 여자는 여기 앉겠지. 그러니까 2가지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리 정하기. 짝꿍 1번 팀이 자리는 정하는 방법이 2가지고요. 짝꿍 2번 팀이 자리 정하는 방법이 2가지 가지고 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모두 다 곱해줘야 2 곱하기 2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160까지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설명을 들으면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들아 경우의 수는 잘 들어봐. 경우의 수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까지 지정이 딱 돼야 그게 경우의 수 끝난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짝꿍을 먼저 정하고 그러면 우리 그 두 짝꿍끼리 야, 우리 몇 번째 줄 앉지? 그거 정하는 거고. 그거 정했으면은, 너 어디 앉을 거야를 내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경우의 수가 뭐 한다는 거야?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은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잘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